안녕하세요. 상목TV. 오늘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묻는 질문, 하도급 통지와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죠. 이걸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맡기면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해요.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2, 제21조를 크유앤드어 형식으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산식 부분은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영상 핵심 1. 하도급 통지서 작성과 첨부 서류. 2. 하수급인에게 사본 전달 의무. 3.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 산정 공식 3가지. 4. 이행 촉구 통지 방법. 5. 소방기술 용역대가 산정 기준. Q1. 하도급 통지는 언제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제20조 Q. 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누구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A. 정답은 관계인과 발주자 두 곳입니다.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이걸 법에서는 줄여서 소방시설공사 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업무를 하도급 주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할 때는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 제21조의 3제사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미리입니다. 하도급 계약을 다 끝내고 나서 통지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현장 팁. 전자문서로 된 하도급 통지서도 인정됩니다.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발주자, 관계인에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Q2. 하도급 통지서에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20조 Q. 하도급 통지서를 보낼 때 같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몇 가지인가요? A. 총 4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번호 첨부 서류 비고. 1. 하도급 계약서안 일부 계약 체결 전 안 상태도 가능. 2. 예정 공정표 일부 하도급 공사의 일정 계획. 3. 하도급 내역서 일부 공사 내용 및 금액 세부 내역.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일부 하수급인 자격 확인용. 이 4가지 서류 전자문서로 첨부해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한글이나 워드 파일, PDF로 정리해서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통지 자체가 불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은 등록사항이 유효한지 꼭 확인하고 첨부하세요. Q3. 하수급인에게도 통지서 사본을 줘야 하나요? 제20조 Q. 관계인과 발주자에게만 통지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하도급 통지서, 그 사본을 하수급인에게도 줘야 합니다. 제2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서,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정리하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원도급자가 통지서를 작성해서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보낸다. 그리고 그 사본을 하수급인에게도 전달한다. 이렇게 3자 모두가 하도급 사실을 공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Q4.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20조 Q. 하도급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별도로 알려야 하나요? A. 네, 알려야 합니다.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0조 제3항.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3제사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장 팁. 해지 통지서, 계약 해지 합의서 등 해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되니 분쟁 예방을 위해 꼭 서류로 남겨두시길 권장합니다. Q5. 공사대금 지급 보증 왜 생겼나요? 제20조 2.
Q.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한마디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떼먹지 않겠다는 걸 보증하거나 담보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법 제21조 2사제1항 본문에 따라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공사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제20조 2 제1항 법 제21조 2사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코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사기간이 짧으냐, 기냐, 그리고 기성대가를 어떤 주기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보증금액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Q6. 공사기간별 보증금액 3가지 산정 방식. 케이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A. 이 경우는 계산식이 필요 없습니다. 도급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그대로 보증금액이 됩니다. 보증금액,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쉽게 풀면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복잡한 계산 없이 받을 돈 전체에서 미리 받은 선급금만 빼주면 됩니다. 케이스 2.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대가 미지급 약정 또는 지급주기 2개월 이내. A.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는데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로 짧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 계산식을 씁니다. 보증금액,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월 4. 쉽게 풀면 선급금을 뺀 도급금액을 공사기간 개월수로 나눠서 한 달치 금액을 구하고 거기에 4를 곱합니다. 즉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케이스 3. 공사기간 4개월 초과 기성대가 지급주기 2개월 초과. A.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기성부분 대가의 지급주기도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급주기까지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액,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월, 기성대가 지급주기월수 2. 쉽게 풀면 한 달치 금액을 구한 다음 거기에 실제 지급주기의 3개월마다 지급이면 3를 곱하고 마지막에 2를 곱합니다. 지급주기가 길어질수록 보증해야 할 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구분조건 산정 방식. 1호 공사기간 4개월 이내 도급 금액 계약상 선급금. 2호 4개월 초과 기성대가 미지급 또는 지급주기 2개월 이내 도급 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4. 3호 4개월 초과 기성대가 지급주기 2개월 초과 도급 금액 선급금 공사기간 지급주기 2. 주의. 공사기간이 같아도 기성대가 지급주기 약정 내용에 따라 2호와 3호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기성대가 지급주기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Q7. 보증담보 제공 기한과 방법 제20조 2. Q. 보증이나 담보는 언제까지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A. 기한부터 보면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제20조 2 제2항.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은행이 발행한 자기 압수표도 현금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번호보증서 발행 가능 기관. 1. 소방산업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보험회사 보험업법. 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4. 은행 은행법. 5.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현장 팁. 발주자가 직접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의 5개의 기관 중 한 곳에 보험료나 공제료를 내고 보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제1항 산정금액을 기초로 발주자 신용도 등을 고려해서 기관이 정합니다. Q8. 이행 촉구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제20조 2. Q. 발주자가 보증을 안 해주면 어떻게 이행을 촉구하나요? A. 법 제21조 2사제 3항에 따른 이행 촉구 통지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이행 촉구 통지 방법. 1. 우편법 시행규칙상 내용 증명 우편.
2전자 서명 실지명의 확인 가능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3급밖에 통지 내용과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실무에서는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하지만 최근에는 공인 전자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서 통지도 많이 씁니다. 핵심은 누가 보냈고 언제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Q9. 소방기술 용역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제21조. Q. 소방시설 설계나 감리 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법 제25조에서 정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따릅니다. 그 중에서도 설계와 감리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제21조 소방기술 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 방식. 1.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 정액 가산 방식. 구분 산정 방식. 소방시설 설계 대가 통신부문 공사비 요율 방식. 소방공사감리 대가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쉽게 풀면 설계비는 공사비의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고, 감리비는 실제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실비의 일정 비율의 기술료를 더하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감리원이라면 감리비 산정 시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클로징.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 2, 제21조까지 하도급 통지 절차, 공사대금 지급보증 산정 공식 3가지, 그리고 소방기술 용역대가 기준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산식은 현장에서 발주자, 수급인 모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이번 영상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본인 공사 조건에 맞춰 직접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별표 3위, 방염 성능 평가 점수 산정 기준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상목TV였습니다.